네, 지난주에 풍수 컨설팅을 다녀온 곳들에서도 그 의뢰인분들께서 아직 결혼을 안 한 그런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분명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예, 멋지동입니다. 이렇게 풍수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는 공간을 직접 컨설팅을 받기까지 많은 분들이 여러 삶에 대한 문제를 안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옮기면 혹시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할 수 있진 않을까? 혹시 우리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진 않을까? 그리고 더 돈을 잘 벌 수 있진 않을까?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진 않을까? 그리고 결혼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소학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인물이 참 이 덕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에 나가서 관직에 있지 않으니 그렇게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답답해한 그 주변 지인이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왔는데 근데 그 덕망이 높은 그 사람은 평소에 부부간에도 너무너무 참 예의를 서로 다하고 있고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그 지인은 더 답답해서 아니 이렇게 해서 대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 덕망이 높은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위태로운 것을 안겨주고 있지만 나는 나의 자녀에게 편안함을 남겨주고 싶다. 그대가 보기에는 내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상 내가 하는 것이 남겨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자녀가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을 남겨주는 것인지 자녀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남겨주는 것은 아닌지를 말이죠. 자,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30대에 결혼을 못한 이 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딸 결혼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집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좋은 터 혹은 옛날 이렇게 마을에 가보게 되면은 쌍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마을에 쌍둥이가 더 많이 태어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자녀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또 찾아서 지형적으로도 맞추고 집도 맞춰서 지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심의 형태, 아파트의 형태에서는 설령 구조적인 부분으로서 보완을 해드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풍수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녀에 대한 결혼을 뭐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그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억지로 결혼을 시킨 분들이 더 많이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더 화목하고 또 더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 그렇게 가족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녀가 결혼을 못해서 고민이다? 그러면은 일단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게 저는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좋은 짝 만나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 편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품 안에 두려고 하는데 뭐 물론 집안에 같이 살아도 그냥 자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러면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한 집에 살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자녀가 진짜 결혼하기를 원한다면은 일단은 밖으로 내보내는 게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집 밖에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은 집 밖에서 뭐 할지도 못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든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녀가 취업을 못해서 고민이다? 그러면 또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자녀를 집 밖으로 내보내서 어떻게든 뭐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동물이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뭔가 육신이 편안하고 믿을 구석이 있으면 노력을 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차일피일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고 공부도 빈둥빈둥 대강을 해도 어차피 부모님 지원해주고 짜증나면은 그냥 틀어박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집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걸 미루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본능인 겁니다. 그건 자녀가 나쁜 거 아니고 자녀가 무기력해서도 아닌 겁니다. 어떻게든 때가 됐으면은 내보내는 게 우선인 거죠. 물론 딱 일정하게 부모와 자녀 간의 얘기가 다 끝나서 딱 내가 너 2년 동안 지원해 줄게. 너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우리 애 원래 머리 좋았는데 그냥 지금 때가 안 좋아서 삼재라서 뭐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저러고 있지. 나중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안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품 안에만 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소화기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자녀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편안하고 내 몸도 편안하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지내게 되고 부모님에게 얹혀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족해서 다 잘 지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자녀들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너무 구속해. 내가 마음대로 뭘 하지를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고 박차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냥 불평하지 말고 제대로 지내야죠. 막 자유롭지 못한 걸 한탄하면서 부모가 주는 돈으로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커피 사 먹으면서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한탄을 늘어놓고 이렇게 낭비적이고 또 소모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산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여러 생활비라든지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자녀들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미래에 끄집어 써야 될 거 미리 땡겨가지고 자녀에게 주는 거고, 나중에 10,000원짜리 밥 먹을 수 있는 거 5,000원짜리 밥 먹는 걸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고 각 집안마다 경제력이 그게 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부모님들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은 엄하게, 조금은 냉정하게 그렇게 떼어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자녀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좀 더 냉정하게 내가 그 부모의 미래를 끌어써서 단지 내 지금의 육신의 편안함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물론 지금까지는 막연히 자녀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어떤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이죠. 우리는 이제 장수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60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100세까지 살게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은 남은 3, 40년 동안 그저 그냥 넋놓고 지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예전 한 기업체 회장님도 90년도에 60대가 되셔가지고 회장님이 그렇게 현직에서 물러나오고 이제는 남은 여생 동안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30년이 지나고도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때 90이 넘은 나이에 그 생일에 너무나도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60대 때 그때 현직에서 물러나고 퇴직을 할 때 다시 남은 30년에 대해서 계획을 했더라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거고 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30년을 그저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라고 하시면서 몇 년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만큼 살아보지도 않은 네가 뭘 알겠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태어난 날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날에는 순서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는 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의 상황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요, 가장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습관이 좋지 않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 그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의 그 장수의 비밀을 봤더니 그 마을 노인분들께서는 식습관은 다른 마을보다는 조금 못할지 몰라도 일자리가 유독 많아서 노인분들께서 일할 곳이 많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기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오래오래 사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젊든 나이가 많든 계속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내가 뭔가 에너지를 내고 즐겁게 혹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 평안할 수 있는 좋은 집에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 그 점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문제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가족들 모두 다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